제221강 가틀여입니다. 한자는 남성이 기준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최초에 문자를 남자들만 쓰게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러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29장 여자자고 있습니다. 자, 여자녀라는 글자인데 여자의 짝은 남자니까 여자의 짝가 나오면은 남자랑 뭐를 어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근데 전 시간에 제가 이 여자의 짝가 나오면은 남자가 여자랑 뭐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죠. 왜냐면은 남녀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이 사내 남자하고 여자 남자 두 글자를 다 써줘야 되는데 근데 한자는 매우 함축적인 방법으로 글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기준하면은 두 글자 중에서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 남자를 기준하기로 규칙을 정했다고 한다면 사내 남자가 없더라도 남자가 여자랑 뭐를 하다가 되니까 이 글자는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자를 기준하면은 여자 한자가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한자는 남성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 남자를 굳이 안 쓴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자, 보세요. 남녀는 서로 역할이 다른데 남자는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한다든지 관직을 얻고 여자는 집안에서 출산과 육아를 하고 그리고 가사를 돌보겠죠. 바깥 주인 바깥 양반, 안 주인 안방마님. 자, 근데 이 관직이라는 거는 결국에 공무라는 건데 그러면은 돈이라든지 물건의 뭐 수입 지출을 해요.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또는요 왕명을 지방 관리에게 전할 때도 문자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글자를 접하는 빈도가 월등히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야, 이건 시간 관계 생략하고 다음 강의로 넘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생략을 했는데 헉! 독자 바보님께서 이 간사할 간자를 보면서 이거는 왜 남자 셋이 아니고 여자가 셋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참으로 좋은 질문이고 또 스스로 이렇게 의문을 품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게 참으로 훌륭하죠. 게다가 학생인데 세뱃돈 받아가지고 책도 사겠다? 제가 볼 때는 100%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거죠. 너는 바보가 아니야. 천재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자가 들어간 글자를 보면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왜? 남자가 짝을 맺고 싶은 여자니까. 그러니까 남자 눈에 이뻐 보인다. 그러니까 내 눈에 이뻐 보이니까 짝을 맺는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전 시간에 간사할 관찰을 했는데 조금 보충을 하면은 자, 이거는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없지만은 통생략 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글자가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할 뇨라는 글자를 보면은 사이에 여자를 두고서 남자 둘이 양쪽에서 테러를 막았죠. 그러니까 요놈 둘이 여자 하나를 두고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힘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존재로 묘사를 한 거지 여자를 문란한 존재로 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알아야 한자 해석이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고 만다는 거죠. 가틀려는 조차 따른다는 뜻이다. 서기의 말에 의하면 이는 회의자이며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고 출가해서는 죽을 때까지 남편의 명을 따르는 일이라 했다. 가틀려자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로부터 따르다의 뜻이 나왔고 다시 뜻대로 따라하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 가틀려에서의 여자녀자는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의 상형이 아니라 묶인 채 꿇어앉은 전쟁 포로의 상형이며 그 옆에 입구는 신문당하는 포로가 털어놓아야만 하는 실정에 비추어 추호의 가감도 없는 말을 의미한다. 널리 쓰이는 같다 라는 뜻은 여기서 추출된 것이다. 아니 무슨 여자가 군인도 아닌데 남편의 명령을 따른다? 이번에는 그리고 또 여자가 아니라 꿇어앉은 전쟁포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입구라는 글자입니다. 밥그릇에 음식이 담겨있는 모양이죠. 그걸 먹는 신체 부위는 입이고 입에서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숨을 쉬죠. 자, 글자 그대로입니다. 나 여자야. 근데 입구자 먹었어. 뭐 여자가 밥을 먹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는요. 한자라는 거는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보세요. 이 뒤는 앞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여자를 따르는 자식이겠죠. 그래서 여자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먹으려라는 글자는 풀조자입니다. 가축에게 풀을 먹인다 그 말인 거죠. 여물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걸레녀라는 글자는 수건 글자죠. 이렇게 애기한테 밥을 먹이는데 옷에 묻을까 봐서 수건을 목에 걸어줬다 그 말이겠죠. 또는요.
바닥에 흘린 음식을 뭐 걸레로 닦아주다.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다. 이거는 뭐냐? 자,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 글자는 여자의 입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자 여자가 나오면은 남자가 여자와 뭐를 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글자는 남자가 여자와 입에다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을까요? 키스를 한다는 거죠. 입을 맞추다. 자, 근데 입을 맞췄다는 말은 사전에 서로의 말이 일치되도록 하다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은 도둑놈들이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입을 맞췄다거나 또는 요놈들이 댄스장 가서 신나게 논 거야. 그리고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야 우리 오늘 도둑한 건 거야. 그렇게 입을 맞춰야 돼. 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와 입을 맞췄다 그 말은 A가 말한 것과 B가 말한 게 같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을 여자죠. 자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입까지 맞춘 관계인데 불리한 진술을 할까요? 무조건 자기 짝꿍의 말이 맞다. 그렇게 같은 말을 하겠죠. 자 그리고요. 나 여자야. 근데 입구자 소리쳤어. 그 말도 되겠죠? 여자가 버럭 하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왜? 입구자가 지금 뒤에 있죠. 여자의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뒤에서 슬쩍 다가오더니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또는요. 입은 여자의 음순으로 비유가 되는 거니까 뭔가 허락되지 않은 그 행동을 성적 행위를 했다는 거죠. 하지마. 왜 그러세요? 그런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붙잡을 다 끌이라는 글자인데 선수자죠. 자, 손이 아래에 있습니다. 남자가 허락 없이 치마 밑으로 이렇게 손을 쓱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풍속이라든지 질서를 어지럽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어지럽다, 뒤섞이다. 또 손수자가 아래에 있으니까 손으로 여자의 몸을 비비다. 자, 그러면 끌다는 뭐냐? 손을 쓱 넣었으니까 여자가 막 소리를 치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딸리니까 제압은 완전히 못하고 팔로 이렇게 밀치고만 있으니까 소리를 치면서 다른 누가 올 때까지 시간을 늦추고 있다 그 말인 거죠. 시간을 끌다, 지연하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어찌가 되는 거죠. 왜 그러세요? 어찌 그러세요? 같은 말이죠. 자, 지금 여자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맞서다, 대항하다가 되는 거고 또 어찌가 되는 거죠. 결여, 모자람, 여간, 약간, 여전, 전과 같다. 혹여는 혹, 뭐뭇과 같이 된다면 여하 어찌하는가. 자, 듣고 보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거 같죠? 한자는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남편의 명령이 어떻고 포로가 어떻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입을 맞춘 거야. 맨날 하는 거. 장난하냐 지금? 자, 용서서 보겠습니다. 같을 여자죠?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같을 여자, 같아, 뭐가? 마음 심자, 생각과 감정이 생각이 같다 또는 뭐 네 마음과 같다 그런 말인데 이거를 달리 말을 하면은 같은 입장, 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글자가 어째서 용서하다가 되는 거냐? 자, 이제 이 같을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리저리 막 섞어갖고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세요. 같을 여자는 밥을 먹이는 거고 또 어찌죠. 그래서 아니 얘가 어째서 그랬지? 어찌 그랬지? 하면서 같은 처지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얘가 왜 잘못을 저질렀느냐 보세요. 밥을 먹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갖고 자식에게 밥을 먹이려고 빵을 훔쳤다는 거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얘가 너무 절실했던 거야. 그래서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면서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었다 그 말인 거죠. 용서하다, 어질다, 인자하다, 사랑, 동정하다. 자, 됐죠? 자, 조금 더 간단히 말을 하면은 같을 여자는 어쨌든 버럭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 누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같을 여자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하면서 용서를 해주었다 그 말인 거죠. 자, 다음 너 여자 보겠습니다. 학설은 이거는 홍농군 노시현 황규산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회수로 흘러드는 강의 이름을 말했다. 와우. 학자답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죠? 야, 근데 이게 어째서 너야? 하고 물으니까 이거는 원래 강 이름인데 2인칭 대명사로 가차된 거야. 망할 놈의 가차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냥 의미 같아가지고 너라는 뜻으로 빌렸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설문의자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좀 안 쓰면 좀 허전하니까 몇 줄 이렇게 베껴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꺼지시고. 자, 보겠습니다. 여자녀라는 글자는 문자 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모습이 아니라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리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게 여자의 특징이죠. 자, 글자 그대로 나 물이야. 근데 여자녀자. 여자가 출산할 때 흘러나오는 물이야. 바로 양수가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는 모습이겠죠. 또는요 여자에게서 흘러나오는 분비물이겠죠. 자, 그러면 또 너라는 건 뭐냐? 자, 이 글자는 앞서 말한 대로
이 여자녀라는 글자 속에는 남자가 숨어 있다. 이거를 모르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자는 남성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짝이죠. 짝은 다른 말로 상대고 또 맞수고 적이죠. 자, 이 글자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물이 흐릅니다. 물은 사이를 가로지르죠. 그래서 자연 국경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한자는 남자가 기준이고 이 글자는 남자가 생략됐다고 치면은 이 물이 남자와 여자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 물 건너에 있는 거니까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저쪽, 상대 쪽에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쪽은 우리 편이고 저쪽은 건너편, 상대편이 되는 거죠. 또 이게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은 나,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고 저쪽은 상대인 너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 나와 나의 상대인 너. 그래서 너 여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여자는 나의 짝 상대인데 물이 흘러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상대, 나의 맞수, 너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요. 여의도입니다. 너의 자를 쓰고 있죠. 자,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백과사전이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인 양말사는 홍수에 잠길 때도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어서 나의 섬, 너의 섬이라고 하고 말장난처럼 부르던 것이 한자화되어 여의도가 되었다고 한다. 나의 섬, 너의 섬?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말장난이죠. 아니, 머리를 살짝 내밀었는데 그게 어쩌다 너의 섬이죠. 자, 이걸 보면은 모래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서 모래가 점점 쌓여가지고 섬이 형성됐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글자를 보면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꼭 배가 부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기를 가진 어미 배가 부르듯이 모래가 이렇게 점점 쌓여가지고 또 여기 물이 흐르니까 양수가 터져갖고 흐르는 것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 너의 자를 쓴 것 같다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다. 왜냐면은 지명을 만들 때는 아무 글자나 붙이는 게 아니라 특이한 생김새, 그 특징에 주목을 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이 의자는 더 깊이 생각을 안 해봤고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면은 한자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자는 전 분야의 기초학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잘못된 해석들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위대한 한자를 당장 사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설날 세뱃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응? 바보 알겠지? 온당할타는 편안하다는 뜻인데 손으로 여자를 어루만지다는 뜻을 그린 것으로 이로부터 편안하다, 안치하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타당하다 등의 뜻이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녀자는 꿇어앉은 여자의 상형으로 여자가 본 뜻인데 여기에서는 포로가 된 여자이다. 약한 여자 포로는 남자의 강한 손아귀 힘만으로도 눌러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 글자가 온당할타이며 본 뜻은 안정이다. 정말이지 안정치고는 고약한 억지 안정이겠다. 자, 그렇죠. 아주 고약한 억지죠. 여자를 만지니까 편안하다. 왜? 너는 안 만지면 불안하니? 여자 포로인데 눌러서 제압을 했더니 안정이 됐다. 아니,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 포로가 뭐 쿠데타라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제압을 해갖고 편안해졌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바쁘니까 꺼지시고. 자, 손톱조라는 글자입니다. 자, 간단히 말을 하면은 이거는 손톱을 그린 게 아니라 양팔로 뭔가를 꽉 쥐고 몸을 뒤로 이렇게 젖힌 모습이죠. 뭔가를 잡아 뽑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보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쁜 누나들 다시 불러오면은 손톱조라는 글자는 뽑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 글자는 나 뽑았어, 선출했어. 누구를? 여자였자, 여자를. 이 중에서 이 누나를 뽑았다고. 누가? 남자가. 바로 짝을 골랐다는 거죠. 사주단자를 돌렸는데 그 중에서 이 여자를 골랐다는 거예요. 자, 특히 자영은 손톱 조자니까 이 여자는 내 거야 하면서 절대 못 줘. 그러면서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여자 쪽에서는 그래? 얼른 내 딸 데려가 버려. 그럴까요? 아니겠죠. 중매장이한테 그래? 내 딸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그 남자는 뭐 하는데? 얼마나 버는데? 우리 딸은 키가 큰데 키가 몇이나 돼? 부모는 뭐해? 집은 거기서 마련한데? 하면서 이것저것 따져 묻고 이런저런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조건에 부합한 거야. 그러면 짝을 맺겠죠? 그 과정을 거쳐서 손톱조차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건이 들어맞는 관계 또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관계나 약정을 맺다. 그런 뜻이 됐다는 거죠. 타당하다. 갖가지 조건이 사리에 맞아 마땅하다. 협상이 타결되다. 타협하다. 할 때 그래서 이 글자를 쓴다는 거죠.